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28회 시흥시 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나시어 단상에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이어서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녹음 반주에 맞추어 1절을 부르시겠습니다. 다음은 순국 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시흥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윤식 시장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가을의 풍성함이 우리의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 결실의 계절이지만 겨울의 문턱 앞에서 아침 저녁으로 무척 쌀쌀해진 요즘 편안한 모습으로 여러분을 마주하면서 제228회 임시회를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성숙한 지방자치구현을 위해서 언제나 시민과 함께하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시민의 작은 목소리도 놓치지 않고 경청하기 위해 생활 속에 깊이 찾아다니며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동료 의원 여러분들과 보다 수준 높은 행정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입니다.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한 매우 의미 있고 뜻깊은 날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가 개막된 이래 아직까지 지방자치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점들과 개선되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루속히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 구현을 하기 위한 사회적인 분위기와 여건 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끊임없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고 더불어 이번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한 번 더 되새길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설계해야 할 4분기를 맞았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일들을 되돌아보고 알찬 마무리와 내년도 사업을 준비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또한 문제점들은 없는지, 당초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주시고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과 시행착오 등은 항상 열린 마음으로 우리 시의회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해결해 나갈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8일간의 일정으로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행정사무감사 조치 결과 중간보고 등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주민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된 사업의 성과와 문제점들을 뒤집어 예산안이 방만하게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심사에 임해 주시고, 그에 제출된 안건들 또한 안건 하나하나를 시민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세심하게 검토하여 보다 알찬 의정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직자 여러분들께서도 의원님들께서 제시하는 의견들이 곧 시민의 뜻임을 필히 인지하시어 충실한 자료 제공과 성실한 답변을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를 마치고 나면 곧바로 제2차 정례회의가 다가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현재 다가올 2016년도 살림을 꾸릴 본 예산을 준비하느라고 노고가 많은 줄 압니다. 본 예산 편성 시 다양한 주민 의견의 수렴과 더불어 철저한 분석과 전망을 통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전제되어야 할 것이며, 비효율적인 낭비적인 요인을 없애며 시민의 복리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시민의 소중한 세금이 쓰일 수 있도록 건전한 예산 편성을 적극 당부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를 계기로 연초에 계획했던 목표들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고 진정 시민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되새기기를 바라면서, 끝으로 일교차가 큰 가을 날씨에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가정의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 이어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집회 경위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송현수입니다. 제22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 집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규정에 의거 2015년 10월 5일 소집 공고하고 오늘 제22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를 개하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조례 및 기타 안건 심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 회부에 대한 보고사항입니다. 2015년 9월 30일 김태경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시흥시 문화도시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5건의 의원 발의 조례안과 2015년 10월 10일 시흥시장이 제출한 시흥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배드린 유의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 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 이 규정에 따라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2분 계십니다. 먼저 발언을 신청하신 이복희 의원님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복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경기 창조 오디션 시흥 청년협연마을 사업비 75억을 확보해 오신 최계동 부시장님과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시흥시 의원 이복희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근 시흥시 17개동 주민센터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공사판으로 엉망이었습니다. 멀쩡했던 동장실들이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행정의 명분을 앞세워 어울리지도 않는 옷으로 갈아입는 재미있는 풍경들이 벌어졌습니다. 본 의원이 동장실 폐쇄에 따른 현장의 여러 소리를 접하고 17개 동을 직접 방문 확인한 결과 가설 건축물을 제외한 14개 동 주민센터 내 동장실이 감쪽같이 사라지고 텅 빈 공간만이 냉기로 가득 차 왠지 오싹한 느낌마저 들 정도로 주민센터 분위기를 어둡게 하고 있었습니다. 동장실 폐쇄에 대한 제안을 제시한 부시장님께 전화를 했습니다. 이유인즉 현장 행정 차원에서 동장실을 시민에게 돌려주겠다는 대답이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그럴싸합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수십 년간 유지해온 동장실에 대해서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인가요? 그리고 동장실이 그동안 현장 행정을 펼치는데 걸림돌이 되어 왔다는 것인지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동장실까지 폐쇄해 가며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할 만큼 주민들의 동정 참여가 활발하는지요? 본 의원이 동장실 폐쇄 이후 다양한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다수의 주민들은 동사무소에서 주민센터로 명칭 변경된 지 꽤 오랜 세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명칭조차 바뀌니도 모른 채 무관심하였습니다. 반면 유관단체 회원들이나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많은 주민들은 동장실 폐쇄에 따른 불만으로 이해할 수 없다는 의견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시민에게 동장실을 돌려주기에 밀어붙인 현 행정은 전시행정과 일방적 행정이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만난 시민들 중 단 한 명도 동장실 폐쇄를 원하지 않았으며 이미 사라져버린 동장실에 대해 일부 시민은 현 행정의 불만으로 가득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현장은 이렇게 들끓고 있었는데 부시장께서 밀어붙인 동장실 폐쇄가 시민을 위한 현장 행정이라고 14개 동의 지시를 내린 결정적 판단의 요인이 무엇인지요? 본 의원은 수십 년간 지역활동을 해오면서 크고 작은 민원으로 주민센터를 자주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를 방문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동장실을 찾게 되지요. 아울러 본 의원의 기억에 동장실은 이미 오래전에 시민들의 희노애락이 담겨져 있는 유일한 공간이며 주민이면 누구나가 방문할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공간으로 동장 개인의 공간이 아닌 시민의 공간으로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아울러 바라본 것처럼 동장들이 한가하게 동장실에 앉아 있을 시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때론 본 의원이 지역의 현안 문제로 동장과 협의해야 할 일들이 있어 주민센터를 방문하였을 때 동장들을 바로 만나기가 쉽지 않았으며 대부분이 주민 밀착형 현장 행정 발로 뛰고 있었습니다. 아울러 부시장께서 동장실을 시민에게 돌려주고 현장 행정을 하기 위해서 폐쇄하는 것은 전형적인 전시행정이라고 거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요즘 행정자치부가 칸막이 없는 사무공간 배치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시흥시는 행정자치부 시범 모델 사업으로 점차적으로 동장실 폐쇄에 이어 그 다음 이어갈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시흥시의 행정은 행정자치부의 시범행정을 실험하는 연습장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까지 합니다. 변화도 중요하고 혁신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또한 A형이 변한다고 혁신이고 변화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부시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부시장님의 집무실은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문을 열고 들어서면 대기실이 있고 집무실이 있지요. 혹시 부시장님의 집무실에 대해서는 달리 생각을 해보지 않으셨는지요? 지금 본청은 행정사무 공간 부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납득하기 어려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가끔 본청의 직원들이 허겁지겁 복도를 뛰어다니거나 부서를 기웃거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동안 눈여겨보았습니다. 이유인즉 예산 절감 차원에서 각 부서에 있는 프린터기를 줄였다고 합니다. 어이없는 행정의 현장입니다. 즉 공부하는 학생에게 전기료가 많이 나오니 일찍 불 끄고 잠자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한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요? 그리고 절감된 예산 또한 시민에게 돌려주기 위함이라고 말할 것인지요? 물론 필요 이상의 사무용품에 대해서는 적절한 제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행정의 질이 떨어진다라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해보셨는지요? 그리고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인 각 부서와 주민센터 프린터기는 무엇이며 멀쩡한 동장실 폐쇄에 따른 소요 예산과 글로벌 센터 4층 리모델링에 대한 소요 예산은 무엇인가요? 계획에도 없던 동장실 폐쇄, 멀쩡한 본청의 환경 개선에 따른 소요 예산은 집행해도 되고 실질적으로 시민을 위해 이한 일을 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프린터기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줄이고 일전여 공직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이 상황을 누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동장실 폐쇄가 그렇게 급했습니까? 이유가 무엇인지요? 그리고 동장실에 있었던 그 많은 직기류 일체와 전략한다며 줄인 프린터기, 4층 글로벌 센터에서 사용하였던 수백 개의 집기류는 어디에 보관하며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요? 궁금합니다. 누가 답을 해 주실 건가요? 이것도 시민을 위해서라고 말하실 겁니까? 또한 지금 벌어지고 있는 현장의 상황들이 집행부의 예산 절감의 방법인가요? 시장에게 묻고 싶습니다. 현장이 이렇게 돌아가고 있을 때 행정의 총책임을 지고 계신 시장께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요? 그리고 최근 시흥시의 슬로건이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시흥이라고 시흥 전역의 현수막으로 도배되어 있습니다. 진정 시민이 무엇을 원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라고 하였는지요? 아울러 시민이 주인 되는 도시 시흥이라 하면 시민 스스로가 주인이라는 책임의식, 주인의식을 갖고 생활하는 그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의 최고 수장인 시장의 진정한 시민과의 소통, 현실행정, 책임행정,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는 행정이라 생각합니다. 끝으로 부시장님께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의 능력과 행정의 전문성 인정합니다. 그러나 부시장께서 떠나고 난 이후에도 그러한 사업들이 지속성을 갖고 시흥 발전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혹시라도 부시장께서 떠나고 난 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면 그 비난의 소리를 면치 못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부시장의 행정의 공적과 전문성이 수많은 후배 공직자들에게 본받을 만한 행정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을 신청하신 조원희 의원님에게 발언 기회를 드리고자 하니 조원희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김윤식 시장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농지필에 힘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도시환경위원장 조원희 의원입니다. 5분 자유의 발언을 갖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흥시는 시흥의 100년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곡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목감, 장현, 은계 공공주택 사업을 비롯해 소사, 원시, 복선저철 사업 등으로 시의 지형이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고, 최근 확정된 신안산선 복선 전철 사업은 시흥 서울 간 30분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조롭게 진행 중인 대형 국책 사업과는 달리 금호로 광역도로 사업을 비롯한 일부 국비와 지방비 매칭 사업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흥시가 대응 예산을 편성치 않고 있어 사업 추진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습니다. 금호로 광역도로 사업의 경우 올해 지역 국회의원의 각고의 노력 끝에 2015년도 당초 예산에 200억 원의 국비가 확보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시흥시의 대응 예산은 140억 원입니다. 금호로 광역도로 사업은 2015년 당초 예산으로 국비 200억 원을 확보했으며,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사업비 분담 사항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에 따라 국비 200억 원에 대해 도비 60억 원, 시비 140억 원을 대응 편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시흥시장은 전액 국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만 되풀이하며 아무런 대안도 없이 차일피일 시간만 보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지난 9월과 10월 두 차례에 걸쳐 시흥시에 보낸 금호로 광역도로 사업 총사업비 협의 조속 이행 촉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서 금호로 광역도로 사업 추진과 관련해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사업비 분담 사항, 국고지원 50%, 지방비 50% 등을 명확히 작성해 총사업비 협의 절차를 조속히 이행하라고 촉구해 왔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이 조속히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2015년도에 확보한 국비 예산 200억 원이 불용 처리되면 물론 금호로 광역도로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렵게 될 수 있다고 알려왔습니다. 금호로는 광역도로 사업입니다. 국도는 전액 국비로, 지방도는 전액 지방비로 사업을 편성하는 것처럼 광역도로는 국비와 지방비 비율이 5대5 매칭 사업입니다. 그런 것을 국도도 아닌데 100% 국비 사업으로 해달라니 도무지 씨알이 먹히지 않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로 인해 멍드는 건 기반시설 대부분이 무너진 과림동 주민을 비롯한 시흥 시민입니다. 시장은 당초 추정 사업비 1,400여 원이었던 것이 실시 설계 결과가 약 652억 원으로 사업비가 대폭 축소되어 시의 재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막무가내식으로 대응 예산 편성을 거부하고 있는데, 이 때문에 고통받는 시민들의 분노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과림동 주민은 체육대회와 뜨락 콘서트 등 각종 행사를 보이콧하며 한 푼의 시 예산도 아껴야만 금호로 관련 예산 편성이 빨라질 수 있다며 무언의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등기소 인근 하중 하상동을 연결하는 고개는 겨울철만 되면 가파른 고개턱을 버스가 오르지 못해 주민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고개턱 낮춤 공사를 위해 지역 국회의원이 2015년 당초 예산으로 국토로부터 실시 설계비 1억 원, 그리고 지난 3월, 5월, 7월에 걸쳐 각각 10억 원씩 총 30억 원의 경기도지사 특별 교부금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시는 아직까지 실시 설계 용역조차 마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가 벌써 10월 중순입니다. 달력도 2장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쯤이면 실시 설계와 주민 설명회 등을 모두 끝내고 본 공사에 착공했어야 할 시기입니다. 예산을 다 갖다 줬는데도 이렇게 늑장 행정을 하고 있다니 정말 한심한 노릇입니다. 매화동 농로 개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 역시 국회에서 2015년 당초 예산에 1억 500만 원의 실시 설계 용역비를 확보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아예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유가 기가 막힙니다. 사업 설계 용역비를 벌써 세웠음에도 시장의 결재를 받지 못해 담당 부서에서 일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코미디 같은 일입니까? 이곳은 매화동과 하상 하중동을 연결하는 농로이자 이곳 주민들의 운동 코스 겸 산책로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운동하다가 자동차나 농기계가 지나갈 때면 까치발을 서며 비켜야만 했던 아주 불편하고 위험한 곳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곳을 개선하기 위해 국비가 마련되었다면 서둘러 사업을 진행해 이 지역 주민이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보게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시장은 시흥 시민의 시장이 아니라 어디 다른 도시의 시장입니까? 왜 실시 설계 용역 결제를 하지 않고 있는지 시장은 답변해야 합니다. 43만 시흥 시민의 이름으로 준엄히 요구합니다. 시장은 살기 좋은 시흥, 살고 싶은 시흥을 만들겠다고 구호만 앞세우지 말고 이제라도 당략을 떠나 지역 발전을 위한 것이라면 시민만 보고 시정을 이끌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광고 문구 가운데 저도 못 먹나라는 말을 패러디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시흥시 저도 못 쓰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8의 시흥시의회 임시의 회기 결정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는 2015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과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처리를 위해 10월 7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2015년 10월 16일부터 10월 23일까지 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소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 회의록 소명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장재철 의원님과 홍원상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평가 담당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평가 담당관 김영진입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해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출납 폐쇄 기간이 단축됨에 따라 12월까지 집행 완료와 일하는 방식 개선과 추가 재원 확보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 조성에 투자하고 차년도 사업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총 규모는 201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538억 1,600만 원이 늘어난 1조 6,532억 2,800만 원입니다. 주된 증액 요인을 말씀드리면 일반 회계는 국도비 보조금과 특별교부세 및 조정교부금 확보와 순세계 잉여금 수입이 주요 요인이며 기타 특별회계에서는 일반 회계에서 의료보호 특별회계와 월동지구 도시개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일반 회계 전입금이 주요 세입 증가 요인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연개발 특별회계 유치원 용지 매각 수입과 하수 특별회계 원인자 부담금 수입이 주요 요인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 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398억 8천만 원이 증액된 7,333억 1,700만 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 예산 대비 8억 700만 원이 증액된 705억 2,100만 원으로 총 5개의 특별회계 중에서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장기 미집행, 대지보상 특별회계, 월동지구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는 세입과 세출의 사업 예산의 증감이 없고 교통특별사업 회계와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에게는 세입의 정감 없이 세출의 정감만 있습니다. 공격 특별에게 총 규모는 제2회 추가 경정 예산 대비 131억 2,900만 원이 증액된 8,493억 9천만 원입니다. 공영개발 사업 특별에게는 25억 4,100만 원이 증액된 5,605억 9천만 원이며 상수도 사업 특별에게는 5억 4,200만 원이 증액된 1,301억 3,700만 원, 하수도 사업 특별에게는 100억 4,600만 원이 증액된 1,756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세입 세출과 관련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와 예산안 책자를 참고해 주시고 예산 심의 시 상임위원회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기반시설 및 하반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에게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평가 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은 심도 있고 내실 있는 심의를 위하여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께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22일 1일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회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사전에 의원 전체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홍지영 의원, 장재철 의원, 홍원상 의원, 박선옥 의원, 문종복 의원, 김찬심 의원 이상 6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2015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사업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심도 있고 내실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 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문종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윤태학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43만 시흥시민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윤식 시장님과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고자 합니다. LH공사는 다양한 국책 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야 하는 공기업이나 지금까지 시흥시 관내에서 국책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타당한 이유 없는 사업의 지연, 기업의 이윤만을 쫓는 시설 변경 등 대부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의 갈등을 조성하는 여러 사례들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공공연하게 만연되고 있음에도 시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인 대응과 심각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인 바, 이에 LH공사가 시흥시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현실적 문제 파악과 나아가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회와 시집행부의 공동 대응 전략 등을 마련하여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시흥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아무쪼록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LH 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대표 발의 의원이신 문정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복 의원입니다.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LH공사는 주거복지사업, 공공주택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등 다양한 국책사업의 추진을 통하여 주거안정의 실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야 하는 공기업이나 LH공사가 시흥시 내에서 다양한 국책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타당한 이유 없는 사업의 지연, 지구 계획 수립 시 쾌적한 주거권을 심히 훼손하는 행태, 기업의 이윤만을 쫓는 시설 변경, 종합 계획 변경에 따른 무책임한 책임 회피 등 대부분의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와 갈등 관계를 조장하는 여러 사례들을 쉽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태가 공공연하게 만연되고 있음에도 시 집행부에서는 미온적인 대응과 심각한 현실을 외면하고 있어 현재 발생되고 있는 모든 피해를 고스란히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LH공사가 시흥시 관내에서 시행하고 있는 국책사업 추진 전반에 대한 의회 차원의 심도 있는 조사를 통해 대응 전략 점검, 현실적 문제점 파악, 예산의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나아가 향후 문제 해결을 위한 시흥시 의회와 시 집행부의 공동 대응 전략 등을 마련하여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은 4인으로 본 의원을 비롯한 김태경 의원, 김영철 의원, 이복희 의원으로 구성하고 활동 기간을 2015년 10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하되 필요시 연장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안건은 행정사무조사 발의 요청에 따라 조사 활동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H공사 시행 시흥시 국책사업 점검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선임해 주시고 활동계획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승인을 얻은 후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휴회권을 상정합니다. 본 회의권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17일부터 10월 22일까지 6일간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28회 시흥시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2015년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